마지막으로 교차 분석을 해볼 건데요. 교차 분석은 사실 엑셀로 하는 게 SPSS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해서 교차 분석이 매우 어려워져서 엑셀로 처음엔 준비를 했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SPSS를 활용하는 게 훨씬 쉽고 어렵지 않을 거라 엑셀 if 함수를 여러 번 쓰고 해야 하는 작업을 좀 거쳐야 되거든요. 교차 분석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SPSS로 일단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교차 분석이라는 거는 두 변수의 범주가 지니는 값들을 교차시키는 분석입니다. 범주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사이즈와 사이즈를 교차시키는 게 아니라요. 사이즈 범위와 사이즈 범위를 교차시키는 거예요. 연속형 변수들이 아니라요. 이산형 변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의 키는 140이 아니잖아요. 140일 사람도 있고 145인 사람도 있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의 범주를 이 사람들의 키를 140, 150 이런 식으로 범주화하는 거예요. 허리 둘레도 마찬가지예요. 40, 67, 70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이걸 이렇게 범주화로 나누어서 사이즈들을 범주화 시켜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엑셀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if절을 여러 번 이용을 해서 그거를 막 계속 값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SPSS로 하게 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 분석의 경우에는 두 범주형 변수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각각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때도 카이제곱 값을 카이제곱의 검정이라고도 활용을 해서 카이제곱 검정에 대한 유의성도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또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차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편집을 어떻게 할지 키 범주별, 허리둘레 범주의 상관관계 분석을 할 건데요. 일단은 기존의 벨트를 이렇게 배낭을 만들려고 딱 봤더니 사실은 등산 배낭의 경우는 허리벨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허리벨트를 만들려고 보니까 약간 이 허리벨트에도 사이즈가 좀 분포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차 분석을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키별로 허리둘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하는지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점에 대한 사이즈를 이렇게 산출해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시스 파일 4로 이용을 할 거고요. SPSS 있는 분들만 아마 같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를 열어서 한번 SPSS를 먼저 열어서 이걸 다운을 받은 다음에 열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SPSS를 열면 이렇게 나오고요. 편집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경우는 원드라이브에서 다음 파일에도 있을 거고 시스 파일 4로 되어 있는 것을 열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미 좀 확인할 수 있죠. 첫째 열이 명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싹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싹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단 범주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 기억나시죠? 얘네들을 범주로 바꿀 거예요. 키의 분류를 키가 이렇게 돼 있으면 1600이면 160이라는 거잖아요. 밀리미터 단위니까 1600대는 1600으로 1700대는 1700으로 범주화를 할 거고요. 허리둘레도 700대는 700으로 800대는 800으로 900대는 900으로 범주화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걸 만약에 엑셀로 하게 된다면 이런 식들을 복잡하게 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엑셀로 하기 좀 어려워서 일단은 그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에서 이 친구들을 범주화하는 방법은요. 변환해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키 부분을요. 출력 변수 이름을 키 범주라고 한번 쳐볼까요? 키 범주 라고 변경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걸 클릭을 하셔서 범위를 1600에서 1699까지죠.
1699 값을 1600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1700에서 1800까지 1800까지는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1700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눌러주시면 키범주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허리둘레 부분에서도요. 허리둘레, 허리 범주라고 해서 새로 만들게 될 거고요. 기존 값은 범위를 또 만들어 줄게요. 아까 700에서 800, 900 있었죠. 700에서 799까지는 700이라고 범주를 만들고요. 그리고 800에서 899까지는 800이라고 범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900에서 1000까지는 900이라고 범주를 만들게요. 자, 추가를 하고 계속 해주신 다음에 변경한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허리 범주, 키 범주라고 딱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시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분석. 기술 통계량 들어가셔서요. 교차 분석을 누르시면 됩니다. 행과 열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허리 범주에 따른 키 범주를 볼 거기 때문에 키 범주를 열로 넣으시고요. 허리를 행으로 넣으셔서 통계량을 한번 볼게요. 카이제곱 값과 상관관계를 볼 거고요. 계속 눌러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짠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교차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오죠. 키 범주에 따라 얼마나 이렇게 빈도수가 나오는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유의 확률도 나오고요. 카이 제곱값에 대한.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시면 사이즈를 1700에는 800을 두고 1700에는 또 900을 두고 요 사이즈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교차 분석까지 했고요. 더 많은 데이터들을 범주할 수 있는데 시간상 줄였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